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GMO의 탄생 배경과 그 유해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GMO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고, 또 건강하신 분은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에 가깝다고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GMO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쌀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GMO 쌀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르헨티나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이 GMO 쌀이 경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르헨티나에서 쌀이 또 수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쌀로 된 식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GMO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효모죠. 효모가 GMO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와인 또는 포도주 또는 이것이 이제 맥주 같은 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주도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파파야라고 있죠. 대부분이 하와이안 파파야가 GMO고, 그래서 이것도 피하셔야 되고, 카놀라 오일이라고 해서 요새 대한민국에서는 먹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 요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주방장들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카놀라 오일을 아주 즐겨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주방장들도 셰프라고도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GMO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놀라 오일을 쓰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걸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유채꽃이죠. 유채꽃.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GMO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해롭게 됐죠. 호박 비슷한 것인데 서머 스쿼시라고 해요. 농부들은 GMO 호박을 싫어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GMO의 꽃가루 같은 것이 퍼져가지고 유기농 호박밭을 다 망쳐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밀이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70% 정도의 밀이, GMO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초제에 대해서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과자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밀을 수확하기 전에 2주 정도 전에 이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은 그 밀이 건조되는 것이 균질하게 또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죠. 한마디로 말라 죽기 때문에 농부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먼은 연어죠. 그래서 식당에서 요새 연어 요리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애틀란틱이라 그러죠. 애틀란틱이면 대서양이죠. 영국, 스웨덴 그쪽에서는 대서양 연어를 거의 대부분이 사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생제하고 덩어리죠. 그 다음에 이제 FDA가 작년에 DNA를 바꾼 연어를 허가를 해가지고, 여기는 허가를 못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에 들어갔죠. 이제 알팔파라는 이제 채소가 있는데 이 알팔파 GMO도 만들어져 가지고 GMO 알팔파가 유기농 알팔파 그 경작지를 침범을 해가지고 유기농 알팔파도 이제 찾기가 힘들어진 상태죠. 옥수수죠. 미국에서 재배되는 70% 이상의 옥수수가 GMO입니다. 이 옥수수가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고 있죠. 사탕무죠. 90%의 사탕무가 전부 다 GMO다. 그러니까 설탕 자체도 GMO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 음식도 못 먹게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단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이라고 해서 이제 대두죠. 93%의 이상의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두, 두부콩 또는 된장콩 또는 고추장콩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GMO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개, 사료, 소, 닭, 돼지, 뭐 각종 동물들의 사료는 물론이거니와 두부, 된장, 고추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GMO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한심하죠. 토마토도 이제 GMO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량 생산 재배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장에 이 GMO 토마토가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두콩이죠. 완두콩도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허가 또는 재배를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툰 면이죠. 면. 전 세계에 걸쳐서 반 이상이 GMO 면입니다. 면화. 면화의 문제점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리대 있죠. 생리대라든가 탐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GMO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닿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각종 질환을 또는 여성 생殖기들을 다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템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 때도 이제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그 생리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생리대도 유기농이 아니면 쓰시면 안 됩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 유기농을 선택을 하느냐 GMO를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농산업자라든가 또 판매업자들은 이걸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자 하나를 집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하나가 투표를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들은 이 소비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유기농을 키우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규모입니다. 대규모로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하나 투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쇼핑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웹페이지에서는 이 내용이 바뀔 겁니다. 이 밑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뜰 거고요. 요것은 이제 정통사무행 침구학회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채팅을 누르시면은 창이 뜨면서 여기에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통사무행 침구학회하고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GMO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글라이포세이트, 또 글리포세이트와 라운드업의
역사와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퍼 화학회사가 1964년에 세관제에 킬레이러 또는 착염제로서 최초 특허를 받았고, 그 다음에 킬레이터는 배관벽에 낀 스케일, 새 이온을 비롯한 미네랄과 결합해서 배관벽의 스케일을 제거함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 내용들은 오일러 세관제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대구 한의대 보건대학원 2005년이란 카페에 보게 되면은 중금속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화학적 해독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이들 중 착염제는 금속 이온들과 결합하여 안정된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중금속들을 경쟁적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금속이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국소적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중독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간과 신장을 비롯해서 오장육부 전체에 다 퍼져 있는데, 착염제가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미네랄과 흡착을 시켜가지고 정상인 사람도 해를 받을 건데, 중독된 사람을 이 독약으로서 치료를 하겠다는 좀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검색을 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착염제 또는 킬레이러를 이제 화학 세정용을 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1974년에 몬산토가 그 특허를 사들여서 제초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초제의 작용 방법은 글리포세이트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와 결합해서 식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작용 원리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은 우리 몸의 효소뿐만이 아닌 미네랄 등과 결합해서 영양 부족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고 독극물로 작용해서 서서히 암, 당뇨병과 같은 질병들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박테리아, 곰팡이 등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해치고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죠. 참고로 이제 이 라운드업은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가 주성분인 제초제 상품명입니다. 제초제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GMO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극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GMO는 독극물입니다. 글리포세이트 탱커에서의 누출물 제거 작업 중에 글리포세이트에서도 죽지 않은 박테리아를 발견을 했다. 이 박테리아의 DNA를 추출해서 식물과 어류의 DNA를 변성시켜서 GMO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몬산토는 이들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으면서 독점적인 사용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몬산토의 GMO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어떤 동식물이든 무료로 재배 또는 양식할 수 있었죠. 몬산토는 GMO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DNA 변형이 되지 않는 동식물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 몬산토 동식물을 재배하거나 양식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사람이라든가 기업을 망하도록 하는 거죠. 또 몬산토 GMO의 씨앗이나 꽃가루 등이 바람에 날려서 인근의 유기농 경작지에 떨어져서 GMO가 퍼지게 되면 몬산토는 유기농 농장주에게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망하도록 하며, 몬산토의 자금력에 휘둘린 부패한 법은, 미국도 법이 제대로 잘 집행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돈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겁니다. 유기농 농장주에게 농장주 부담으로 완충지대를 만들도록 하여
소작농들은 모두 망하게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위에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소련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GMO는 그 특성상 제초제와 살충제를 쓰지 않았어도 그 자체가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GMO의 발명 목적 자체가 제초제를 한없이 무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GMO는 제초제와 살충제의 범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GMO의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잡초를 제거할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량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이 GMO에 의해서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이 병원, 그러니까 질병 치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이 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든가 기업, 제약회사, 병원 이런 것들은 다 돈을 벌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인과 기업 또는 병원 또는 제약회사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아픈 사람들은 쓰지 않아도 될 치료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다 이게 현대판 노예제도의 일부분입니다. GMO가 병충해에 강하다고 하나 그래도 벌레들과 동물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벌레뿐만이 아닌 쥐, 토끼 같은 동물을 죽이기 위한 살충제를 쓴다. 한글로서는 살충제라고 표현을 밖에 못 쓰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실제 벌레만 잡는 거는 인섹티사이드라고 하고 쥐라든가 고양이 또는 돼지 그런 그 야생 돼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야생 동물을 해치는 거는 페스티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충제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메뚜기라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쥐, 토끼 그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독약들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GMO를 재배한 곳의 토양은 거의 영구적인 손상을 받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제 바람, 빗물 등에서 다른 곳의 토양, 하천, 저수지, 강, 바다 등을 오염시키며 당연히 어류와 어패류도 해친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초제와 살충제의 독성으로 인해서 제초제와 살충제도 살아남는 아래 사진에 여기 사진에 보이죠. 이게 큰 거죠. 슈퍼위즈라고 하는데 그 슈퍼박테리아라고 아시죠? 항생제 갖고 죽일 수 없는 그 박테리아처럼 내성이 생긴 슈퍼위즈. 위즈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잡초입니다. 신종 슈퍼 잡초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몬산토는 더욱 강력한 제초제를 발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000년까지만 해도 슈퍼 잡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그 미국 동부로부터 번지기 시작을 해서 2008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여기에까지 번지고 시작했고 2012년에까지는 거의 한 40%의 미국 전역에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을 하고 퍼져가게 되면은 이제 식량 부족 사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 몬산토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인류가 질병의 고통을 받게 되고 식량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해에는
몬산토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누가 소유하고 있고, 또 몬산토가 소유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또 몬산토가 얼마나 인류에 해악을 끼쳐온 악마의 기업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냉장고에서 있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 GMO들 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지 건강을 회복을 하거나 또는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